시간에는 확률 분포와 평균과 분산,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징 추출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선형 인자 모델과 주성분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사실은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확률 분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또는 정규 분포의 모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평균과 분산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나타날 확률은 이런 식의 확률 PDF라고 하는 계산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경우는 평균과 분산이 지금 벡터가 아니라 그냥 실수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x가 x라는 것이 전체 이제 샘플들을 봤을 때 그냥 각각 하나하나의 실수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뭐 100개라고 한다면 각각의 샘플이 그냥 어떤 실수값이고 요 x가 총 뭐 100개 정도가 평균 1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얘네들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리고 이 100개의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빼서 각각의 샘플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이렇게 n분의 1 한 것이 이제 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x 자체가 다차원인 경우, 즉 이제 벡터로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x가 아예 3,2 뭐 이런 식의 어떤 2차원짜리 벡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샘플이 또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벡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에 있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평균을 계산을 하면 여기 이 자리에 평균을 계산해서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것들을 평균을 계산해서 이 자리에 넣으면 얘가 이제 평균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x 자체가 요게 벡터인 경우에는 평균도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대신에 공분산 행렬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복잡한 PDF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식을 살펴보면 이제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모든 샘플에 대해 샘플 n개가 있을 때 모든 샘플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을 해준 것이고 분산은 각각의 샘플을 평균에서 빼서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벡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평균을 낸 것으로 구성된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분산은 행렬이다 보니까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 x라는 벡터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샘플이라고 치면 이 샘플에서 우리가 계산한 평균 벡터를 빼주면 요것도 어떤 동일한 크기의 벡터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 수식을 보시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트랜스포즈한 것, 즉 지금 원래가 d/1짜리 벡터였다고 한다면 요걸 트랜스포즈하면 1/d짜리 벡터가 되겠죠. 여기 두 개를 곱해주면 결국에는 연산을 수행하면 d/d
짜리 행렬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디바이 D짜리 행렬이 이제 공분산 행렬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예시는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PCA를 설명할 때, 조성분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벡터를, 벡터 앞에, 행렬을 곱함으로써 이 벡터를 다른 모양으로, 다른 벡터로 변환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u라는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1,1이라는 벡터가 있죠. 지금 여 밑에는 요 자리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요거는 2,1 자리에 지금 표현을 해보면 요 자리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서 요 행렬을 이 u 또는 v의 앞에 곱해주게 되면 지금 a가 2x2 행렬이죠. 그 다음에 u나 v는 전부 다 2x1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결과적으로 2x1 행렬이 새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3, 1, 마이너스 2, 0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1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요 자리에 지금 새로운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죠. 저 AU라고 하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새로운 벡터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일종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u라는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v 같은 벡터 같은 경우는 이 v에다가 a를 앞에 곱해줬더니 v의 배수, 스칼라 배수가 되는, 즉 어떤 여기서 계산을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2가 되네요. 그럼 원래 있던 v의 2배가 되는 얘는 2v인 거죠. 그쵸? av를 했더니 2v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실수배의 다른 이 v를 실수배한 벡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요런 관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고유 벡터, 즉 아이겐 벡터 또는 고유값,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x에다가 a 행렬을 곱했을 때 그 x의 실수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가 요 벡터 x를 아이겐 벡터, 즉 고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몇 배가 되는지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스칼라, 즉 실수를 고유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제 쌍으로 존재를 하고요. 어떤 이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이제 AX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면 뭐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렬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값이 답이 사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의 A에 대해서 이런 페어가 여러 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주요 특징만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뭐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뭐 붓꽃의 뭐 꽃받침의 뭐 너비랑 뭐 길이, 꽃잎이었나요? 꽃잎이라고 하죠. 그냥 꽃잎의 수술이었나요? 너비와 길이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피처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붓꽃이 어떤 종류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처음에 피처 4개를 사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 너비만 고려해서 이 2개의 피처만 사용해서 이 종류를 부류를 추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2개를 그냥 통째로 뽑아서 이 피처들만 선택한다라고 해서 이때 이런 방식을 피처 셀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값들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근데 전체 피처 4개 중에 2개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는 건데 피처 익스트랙션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피처들을 다른 값으로 또 변환을 시켜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원래는 이제 4개짜리 피처가 있었는데 이 4개짜리 피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뭔가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2개짜리 혹은 3개짜리의 피처로 변환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즉 여기 이 값들 자체도 내용도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 x1과 x2 좌표에 표현되어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점들은 사실상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가 x1하고 x2라는 좌표의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 점들을 아예 다른 2개의 y1하고 y2라는 값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각각의 점들을 이 점들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이루는 각도와 그 다음에 여기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이렇게 2가지로 설정을 해서 각도와 거리 이렇게 2개로 표현을 해서 아예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그 후에 뭐 차원 축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2개의 클러스터가 물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2개의 클러스터가 잘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표현이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는 약간 매뉴얼하게 우리가 직접 각도가 몇인지 또 길이가 몇인지를 재가지고 변환을 시켜줬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비지도 학습을 이용을 해서 알아서 공간 변환을 해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의 문제와도 좀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x라는 벡터를 뭔가 인코딩을 해서 뭔가 다른 벡터로 만들어줘서 이제 z라는 벡터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이 z에다가 다시 디코딩을 해서 다시 x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과정과도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압축한다라고 한다면 이 x를 압축했다가 다시 압축을 해제했을 때 다시 얻어낸 이 x 햇이 원래와 같아야 되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완전히 동일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가시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디코딩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너무 다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2차원이나 3차원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인코딩과 디코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형 인자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선형 인자 모델은 선형 연산을 통한 공간 변환 기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를 그냥 다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x를 x가 뭐 d by 1이라고 할까요? d by 1짜리 벡터라고 했을 때 요 앞에다가 q by d짜리 이 w라는 인코딩을 하는 w 인코딩이라고 하는 요 행렬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q by 1짜리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z, 요게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인코딩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행렬과 벡터의 연산으로 계산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약간의 노이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을 정해준다면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Z를 디코딩 하는 것도 디코딩 하는 거는 반대로 Q by 1짜리를 D by 1짜리로 되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코딩 할 때는 이 W 디코딩 같은 경우는 D 곱하기 Q짜리의 어떤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 Z와 추가항 알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형 인자 모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주성분 분석이 이제 PCA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PCA라고 하는 것은 Z의 확률적인 개념이 없고 노이즈 같은 알파를 생략하면 PCA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어떤 알파 같은 경우에 이 알파 하나하나의 값이 0을 중심으로 하는 0을 평균으로 하는 어떤 이 확률 분포에서 나온 값이라고 한다면 노이즈니까 상당히 크기가 작은 노이즈일 텐데 그래서 0을 평균으로 하는 어떤 값에서 나온 것이 확률 분포에서 나온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때 요런 알파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Z도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확률적인 PCA, probabilistic PCA라고 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경우, 단순한 경우를 일반적인 PCA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CA의 가장 개념적인 부분만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즉 주성분 분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변환하긴 할 텐데 그 변환하는 기준이 데이터에서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축으로 설정하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여기 주성분 분석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주성분, 즉 Principal Component P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있는데 약간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는 키와 몸무게 어떤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서 여기 샘플들을 사람의 샘플이겠죠 각각 여기에 뽑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의 변동성이 가장 큰 방향, 즉 분산이 가장 큰 방향으로 축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대충 요런 모양의
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축을 잡으면 이 데이터가 요런 이 축을 기준으로 분산이 즉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요런 축을 잡으면 이 데이터가 퍼져 있는 것이 훨씬 적게 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가장 좋은 축은 요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축을 잡았을 때 요 축에 대해서 이 점들을 축에다가 투영, 매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요걸 다시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X축의 평행 방향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즉 여기서 지금 원래는 X1, X2라는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였는데 그거를 이 축을 가지고 변형을 했을 때는 그냥 어떤 하나의 값, Y값 하나로만 표현이 된 값으로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축을 여러 개를 뽑으면 축을 만약에 3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축 Y1, 뭐 Y2, Y3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각각의 샘플이 축에 따라 각각 다른 좌표를 가지게 될 거고 요것들을 이제 모으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X1, X2였던 두 개의 피처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축을 만약에 3개를 이용해서 변환시켰다라고 한다면 피처 3개짜리인 어떤 벡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하면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등이 쉽도록 변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 1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X로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 샘플들이 약간 겹쳐져서 섞여 있는 상태, 처음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요거를 피처를 주성분 분석 등을 통해서 변환을 시켜서 새로운 이제 X1, X2였는데 요거를 새로운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서 다시 만들어 보니 요렇게 확연하게 두 개의 클러스터가 구분이 되도록 변경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 같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변환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차원보다 PC축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는 X가 총 10개 피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PCA를 통해서 2개의 축을 사용한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면 10차원짜리의 어떤 피처 벡터들을 2차원으로 변환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분산 계산하는 법을 예제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여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샘플이 총 8개가 있는데 각각의 샘플들이 다 이제 요소가 4개 있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평균 벡터를 구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요 값들을 평균을 내면 요 자리, 평균 벡터의 첫 번째 자리에 평균이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9125라고 하네요. 유사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분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좀 여러 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일단 첫 번째 샘플을 갖고 와서 첫 번째 샘플과 이 평균 벡터를 뺀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벡터가 하나 계산이 되어 있고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자기 자신에게 곱해주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x1 곱하기 1x4니까 4x4짜리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 전체 8개의 샘플에 대해서, 즉 여기 부분을 바꿔서
반복을 한 다음에 그러면 8개의 행렬이 나오겠죠? 그럼 그 8개의 행렬을 평균을 내주면 이렇게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공분산 행렬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률 분포로는 가우시안 분포, 즉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과 분산은 데이터의 요약 정보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2개 이상의 확률 변수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값으로는 공분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겐밸류 즉 고유 벡터,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와 즉 고유 벡터죠. 그다음에 아이겐밸류는 고유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 뜻은 어떤 스칼라 값에 대해서 이 AX는 요 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벡터가 이제 고유 벡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스칼라, 요 스칼라를 우리가 고유 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특징을 다른 특징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차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성분 분석, 즉 PC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형 인자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서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축으로 설정을 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